근데 그게 하나는 순식간에 돌아가시네. 그게 고관절 다치면 그렇다면 빠르더라. 아 염증이 생겼대. 염증이 좀 심해서 치료가 그때 저기도 진샘도 거기도 갑자기 고관절이야? 아니 아니지, 거기는 거기는 폐암. 폐암이야. 거긴 근데 좀 폐렴이 왔어. 근데 오래됐다며. 아니 폐렴이 아프신 와가지고 지 갑자기 오래됐다며. 갔어. 그냥 아무로는 갑자기는 안 가잖아. 그치. 조주원생 거기 갔다 오시는 거예요? 아마 그런 거 같은 느낌이에요. 난 내일 그냥 5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거기서. 그럼 좀 늦으시고 10시. 30분 늦으신다고. 늦으신다고. 12시. 1시. 거기까지 가는데도 1시간 더 걸리네. 오, 은비연구 성업은 우리 집에 가니까 1시간 더 걸려. 30분 됐는데 저 시간 빨라요. 22분이에요. 24분이야. 아, 24분이에요? 아, 예. 그래도 문자가 이 시간에 가는 거 무리하나? 문자가 이 시간이면 30분 더 걸릴 텐데. 8시 27분 문자가 11시. 12시. 한국은행 다니는 사람이 안 나와서 평균 연령이 다시 쓱 올라갔겠네. 내려갔다가. 그러게 말이에요. 아유, 근데 그 사람도 50대 아닌가? 네. 50대죠. 50대. 50대지. 어디 50대야? 50대지. 50대야. 얘가 나이 고3인데. 어려 보여. 나이는 몰라. 그러니까 우리끼리 볼 때는 어리지만 거기서 어른이지 중견이지 사회가. 우리가 볼 때는 얼라라고 보지만 그렇지 않아. 얼라죠. 50대를 안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웃기는 거가 뭐 웃기는 것도 아니지만 사람이 항상 보면 망각을 하기가 쉽죠. 망각하기가 쉬운 거가 중구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나랑 가깝게 좀 물론 내가 좀 나이가 좀 있으니까 그렇지만 코로나 동안에 못 갔잖아요 중국을. 네. 못 가고 활동 저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연락들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미 지금 퇴직하는 거야. 그렇죠. 거기는 60세거든. 아, A급 교수 아니면은 대부분 60세예요. 그러니까 60 미만 물론 몇 사람들이 있지만 내 거는 뭐. 그 정도들은 옛날에 보면 너무 좀 차이가 져가지고 잘 이렇게 교류를 안 했던 거지. 그리고 조금 이렇게 의식 있고 할 만한 애들을 이제 되게 그 정도야. 남아 있으면 몇 년. 그러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활동하기가 어렵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 근데 우리를 잘 몰라 항상. 그렇죠. 그래서 내가 무슨 뭐 책 때문에 그 친구들한테 뭐 했었더니 다 한 자리 하는 사람들이지만 자기들은 뭐 이건희 세대래 이렇게 하고서 그러니까 그 밑에 그러니까 그 차이가 상당히 큰 거예요 이렇게. 그런 데 같은 데는 직접 이렇게 아니면 좀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벌써 몇 달 이렇게 좀 이렇게 건너가는 게 좀 힘드니까. 자기들 나이를 항상 인정하는 게 좀 좋아. 뭐 서럽지만 뭐 할 수 없지. 찾았는데 내가 보낸다는 게 뭔데? 이거는 내일 아니지? 보내기는 나 한 번도 안 해봤어. 안 했다. 오늘 유견어요. 그 유견어는 이 책의 그 의의는 어디 있냐면은 우진남북저 좋은 점이 뭐냐면은 그 우진남북저는 모든 게 망라됐다고 그랬었었죠.
모든 게 망라됐었을 때 참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잘 몰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편이 더 많겠죠. 아직 그걸 잘 모르겠다. 이제는 좀 나이가 들수록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가 정말 어려워. 우리가 있는 삶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춘추 전국시대 때 우리가 보통 춘추 전국이라고 해서 하면 여러 가지 의미를 좀 쓰이거든요. 근데 그 대부분 그런 것들이 좀 지금 확대해서 쓰이는 말이 혼란한 시대 이런 식으로다가 써요. 그러니까 춘추는 공자가 있었을 때고 전국은 맹자가 있을 때야. 따라서 춘추 시대 때는 인위 정치를 했었고 왕도 정치를 뭐 이렇게 했었죠. 그리고 그 전국 시대 때는 패도 정치를 하는 거야. 왕도 정치는 그때 주나라가 좀 힘이 없더라도 그대로 주나라를 왕이라고 인정을 하고 따랐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국 시대 가서는 패도 정치는 패왕, 그 중에서도 오패가 유명한데 패왕 정치야. 그러니까 제왕의 힘이 센 나라가 권력을 잡는 거지. 그러니까 주왕실은 별걸 없는 거야. 이해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지럽단 말이야. 어지러울 때 항상 뭐가 많이 나타나냐면은 사상관이 어떤 문학, 철학 이런 것이 예술이 발달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때 제일 그 사상가들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농업으로 해가지고 수학으로 아니면 뭘로 불교로 유학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를 갖다가 바로잡아야지 된다는 이런 거가 한 것이 바로 백가설이죠. 그러니까 백가가 꼭 100명 나온 게 아니라 그 정도 많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하나하나가 다 일리가 있죠. 유럽에서도 그 아리스토텔레스니 뭐 이렇게 나왔었을 때 피타고라스는 수학으로 하고 이렇게 다 유명했었잖아요. 그때가 제일 부흥했다고. 그러고 어지러울 때야. 그런 게 많이 나온다고 하는 거는 아직 정리가 안 된 거죠.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어느 걸까 만약 되느냐에 따라서 시대가 달라졌을 거예요. 그 시대가. 근데 여기는 유학으로다가 정리가 됐기 때문에 논어가 올라가고 공자가 올라가는 거죠. 이게 만약 수학으로 갔었으면 아마 인도처럼 대주도 될 가능성도 있죠. 인도는 뭐 구구단이 몇 개? 36. 까지 있다고 그러잖아. 그죠? 구구단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수학이 뭐 원자탄도 있고 아무튼 뭐 굉장히 과학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옳을지는 모르겠다는 얘기라고. 제가 그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이 우진나라 그 다음에 전 우진 때가 제일 나라가 어지러웠었어요. 중국에서 제일 어지러웠던 시대가 우진이야. 그러니까 이때 어지러우면은 뭐가 생긴다고 아까 그래서 사상이 발달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통치가 될 때는 유학 정치를 하기 때문에 사상이 발달이 안 돼. 근데 어지러우면은 뭔가 새로운 어떤 기틀을 잡아보고자 서로 노력하기 때문에.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되게 어지러울 때 불교, 도교들이 많이 성행을 해. 딴 것보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되게 보면은 어서 오세요. 유학 같은 경우는요. 유학을 종교라고 보는 사람이 도 있고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종교라고 하면은 보통 그 내세를 지향해야지 종교야. 근데 유학은 내세를 지향하지 않아요. 그죠? 현실 생활을 지향하기 때문에 유교를 종교라고 보지 않는 사람의 그 학설들은 되게 그걸 가지고 따져. 딴 것들은 뭐 불교 아니면 다 뭐 천주교 아니면 다 이런 거 보면 내세가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고서 현실 저렇게 하기 때문에 현실하기 때문에 잘 다스릴 때는 그거를 하지만
안달스를 때는 불교 도구가 하는데 그 불교 도구의 핵심이 뭐냐면은 결국 자기 마음이야. 그러니까 득도 뭐 이런 거가 좀 문제죠. 근데 서해는 바로 그런 데서 문제가 생겨지는 거야. 제 말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그 뒤에 명나라 때는 그것을 갖다가 종합해서 얘기를 한마디로 신법이라고 해요. 신법. 우리나라도 그거 보니까 퇴계 율곡이 서해 신법 이런 것을 갖다가 주창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때 주창한 이유가 그때 뭐야 그 임진왜란 일어나고 어지럽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 주자 성리학을 못 믿겠고 우리나라 거를 좀 만들자 이렇게 해가지고선 마음에서 정말 깨달은 걸 얻어서 법도로 삼아서 해야지 된다 이런 것이 더 크니까 우리나라 성리학을 만든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신법하고서 그게 서해까지 연관이 돼가지고 시를 쓴 것도 좀 있고 그래요. 이렇게 신법이.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혼란했었을 때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잘 모르겠다. 쭉 그 중국 역사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그 뒤에 이것을 갖다가 오진남북조를 어지럽게 이렇게 한 것을 정리한 거가 수나라거든요. 근데 수나라는 잠깐 해서 넘어갔기 때문에 그 당나라로 넘어갔기 때문에 수나라는 36년, 56년 뭐 정확히는 36년인가 아마 그렇고 그래서 보통 한 50년이라고 뭐 이렇게 하는데 뭐를 정비할 수가 없었어, 그죠? 근데 그 큰 의의는 어지러웠던 그러니까 남하고 북을 왕래할 수가 있죠. 지금 만약 우리 해방 때고 지나서는 해방에서는 이북하고 남한을 왔다 갔다 했다 안 했다? 했죠. 근데 거기에 38선이 이게 좀 굳건하게 생겨지고 나서부터는 못 갔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더욱 북한 남한 이렇게 좀 있으니까 못 간다고. 근데 이것이 어느 시대 때 이게 통일되면은 남북이 소통되겠죠, 그죠? 남북이 소통되면은 남쪽 사람들이 아마 제일 먼저 북한 말을 배울 거라고. 너무 이랬시오? 아주 그 사람들도 아마 남한 말, 서울 말 배우고 흉내내고 아니 가정해 보면 이러한 것이 된 것이 바로 수나라다. 그러니까 수나라는 남파 북파를 아우른 거야 이렇게. 아울리기만 했지 정리를 못했어. 그러니까 어떤 잉태만 했었지. 그러한 것이 당나라로 갔단 말이야. 근데 당나라는 또 그 나라가 커가지고 하고 그러니까 제도를 정비하려고 보니까 과거제를 실시하게 됐네. 그러니까 사회 법도가 법도대로서 이런 걸 주창하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송나라 때 또 거기는 또 문인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었지만 우진처럼 그런 시대가 오지는 않아. 그 뒤에.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혼란한 것 때가 과연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뭐 과학적으로 그런 얘기 많이 하던데 지금 과학으로 첨성대를 지을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불국사 그 석굴암을 그 지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건 만지면 고장나고 수리할 때마다 문제가 생겨지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 옛날이 더 발달됐다는 거야. 어떻게 보면 발달된 건지 아니면 뭐 묘해 그 혼란적이가. 그러니까 지금도 그 혼란 시기에 있었던 문물들 있잖아요. 그거를 못 따라간다. 그럼 혼란 시대 때 그 사회가 더 좋은 것인지. 근데 그 뒤에 사람들도 전부 다 추구한 것은 우진 사회를 추구한 거야. 근데 시대가 못 받쳐주지. 법도를 막 주장하는데 우진 시대로 가려고 그러니까 그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야. 또 뒤에 송나라 때는 상위 서품 같은 걸 막 하는데 안 되지. 그 사람들은 왜 안 되냐면은 신분이 문이냐. 그러니까 당나라하고 당나라 끝에 5대라는 시기가 잠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5대가 좀 어지러워. 이렇게 뭐 시대가 많으면 어지럽다는 얘기야. 그죠? 어지러운 거를 송나라가 이제 통일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송나라는 이제 뭐 무력에 너무 사무쳤어. 그 피해를 너무 아주 그냥 그래가지고 모든 무기를 갖다가 녹여가지고 병장기를 막 농기구를 녹여서 농기구를 만들 정도로 솥을 만들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미불 할아버지도 무장이었었어. 무인. 그래가지고 미불이 그런 걸 숨기는 거야. 그때는 무인 이런 거가 천시받는다고. 문인이 하기 때문에. 근데 이 문인을 하는데 문인도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문인이 있고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 천민은 아니고 평민에서 이렇게 문인된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식이야. 소식은 사천성 그 미산인이라고 아주 그냥 형편없는데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그 아버지 소순이 학문의 뜻이 있어가지고 두 아들을 끌고 와가지고 구양소하고 절하고 나서 거기서 과거를 봐가지고 발탁돼가지고 그때부터 이름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신흥 문인이 된 거지. 지금 제가 말하는 거를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하는 요지는 뭐냐면은 송나라 때는 귀족들이 아닌 일반 평민이 돼서 물론 그 중에는 귀족 출신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뤘던 문인이 위진나라 글씨를 배우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안 되는 거가 뭐냐면은 위진나라는 자체가 그 했던 사회가들 자체가 귀족이야. 귀족은 조전생 같은 분이 귀족이라고. 아니 당신도 학력이 그 중에서 제일 나쁘다는 이대 나왔고 나머지는 다 셋이 다 서울대 나오고 이러면 어떻게 보면 귀족이잖아요, 그렇지? 비유하기가 좀 그런데 그런 집안의 분위기하고 남 집안 분위기하고는 달라요. 그게 바로 위진시대 때 사회가들의 분위기라. 그러니까 귀족은 글씨를 참 말하기가 어려운데 배운다 안 배운다? 아니, 이 말이 참 말하기가 좀 어려워. 귀족은 글씨를 쓰죠. 귀족을 쓰는데 그 씀이 목적이 아니야. 귀족은 그게 수양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송대 그 문인들이 그것을 갖다가 본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법도를 거쳤었잖아요. 당나라 법도를 거쳐가지고 이제 뭐 당나라 때는 얘기할 거가 없고 법도만 중시하고 그러니까 당나라 때는 내가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서다라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송나라 때에서부터 이제 그걸 벗어나려고 자기 개성, 성정 뭐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그걸 상위서풍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는데 그 사람들 신분이 자체가 위진 귀족을 못 따라간다. 갖춘 주위 환경과 소양.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안 돼서 상위의 뜻만 숭상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그 진나라는 운치를 숭상하는 거지. 자, 좀 더 쉽게 아주 편하게 얘기하면은 뭐 중국 한번 가보셨으면 안 가보셨어도 영화도 안 봤으면 참 뭐 중국 보면은 되게 건물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는 그런 데가 많지. 이렇게 처마가 없어. 거의 이렇게 쭉 잘라져 있다. 처마가 있는 데는 그 늘 큰 집이고 일반 집. 그리고 여기에서 아래층에서는 그 습기가 많아서 그냥 아래층에서는 저 뭐 창고 같은 거를 쓰고 2층에가 주로 이제 그 생활 공간이야. 이렇게 보면은 분적시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춘향이 만났을 때 이도령이 춘향이 꼬시려고 할 때 그냥 꼬셨나? 아니었어. 이렇게 편지를 전해줬었죠. 향단이한테 편지를 줘서 향단이가 방자한테 줘서 향단이 줘서 향단이가 춘향이한테 간 거지. 그지?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내가 볼 때는 귀족이라. 그러니까 옛날에 영화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그 벽에 가다가 이렇게 수놓고 전 여자들이 좀 아가씨들 그러면은 좀
그 한량들이 그 귀족 한량들이 보고선 좋으니까 하려고 하는데 뭐라고 그러지는 않고 편지를 쪽지해서 준다고. 그래서 거기서 받아보면 근데 편지를 쓸 수 있으면 그 사람 귀족이지 그때. 일반 저 백성들은 편지를 못 써. 글을 모르니까. 그러면 그 사람도 받아봤으니까 귀족이란 말이야. 그런 사람 그러면 그 신 어떤 그 뭐야 그 끈을 문을 잠그고 신끈을 내려놔. 그건 오케이 사인이야. 안 그렇고 이게 편지 봐서 기분 나쁘면 그냥 문을 닫아버려. 이게 좀 지금 생각하면 근데 그럼부터 당나라 송나라 이렇게 쭉 가면서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조금 이렇게 뭐 수작도 걸 수 있지만 지금에 와서는 야타가 되지, 그치? 이것저것 물어보지도 않는다. 이것이 바로 사회의 변천이라고 나는 본다 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송나라 사람들이 아까 같은 그런 이도령이 했던 거 아니면 그때 낭만 그거를 갖다가 그렇게 구현하지를 못해요. 이게 안 된다고 그 배경과 이런 거. 그 욕망은 있으나. 그래서 시대마다 그런 거 그러니까 진나라 사람들은 운치지. 뜻도 법도 다 필요 없어. 그냥 운치야. 그 고상한 운치. 그 왕이지를 저 대표로 삼고 하고 그러죠. 지금 대충 이해가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유견을 하는데 왜 아까 그러니까 어지러울 때가 과연 좋은 건가 나쁜 건가를 물어보는 이유도 좀 이해가 좀 되겠죠, 그렇죠? 통일되면은 항상 법도가 충실해지고 어영식으로 나가 글씨도 좀 어지럽고 막 이렇게 해야지만 자각이 되면은 그렇다. 네가 만약 뭐 갈무절시 한다고 뭐 그러지만 갈물이 막 깨질 지경이 되고 막 이렇게 싸움이 된다 그랬었을 때 그러면은 그거는 이미 발전 요소야. 발전 안 되고 한글 보존하자 막 했었을 때 막 이렇게 갈물이 막 한참 잘 될 때는 흥성기라고. 조전 선생님 그렇습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흥성기라고 정점에 거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뭐 공부한 사람 아니면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건 우리가 노소에 빠질 뿐이지 단어도 못 쓰겠지만 노소에 빠지고 여기는 내 성전이 안 들어간다고 뭐 이렇게 자각하기 시작하고 나면 이게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부터 발전이 오는 거예요. 제 말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역사를 보니까 그렇게 돼요. 그랬다가 또다시 어느 때 혼란이 좀 뭉쳐진다. 이렇게 어떤 글씨 어떤 서체로 아니면 서풍으로다가 그랬다가 그게 또 시대에 안 맞으면 또 이게 깨지게 돼야지. 그럴 때 처음 그런 거를 의식하고 부르짖고 한 사람들을 뒤에 선각자 이렇게 부르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뭘 본 거지. 근데 딴 사람들은 못 보니까 이도 저도 못 따라가. 이걸 따라가니 배반하는 것 같고 이걸 하자니 위험스럽고 불안하고 자기는 그게 안 되고 등등 어려운 갈등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때 가장 뭐가 필요하냐 하면은 이론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이론 중에서도 품평이 필요한 거예요. 이 유견호의 장점은 뭐냐면 위에서는 이렇게 물론 서품도 이렇게 나누고 뭐 이렇게 평을 하고 그랬었잖아요. 고금소평 평만 했었지 이 평을 나누지를 않았어. 이 사람은 9급 등급으로 나눴어요. 처음 상중하로 나누고 상에서도 상의 상중하 그러니까 상지상 상지중 이렇게 해서 9등급으로 나눴다. 글씨를 9등급으로 나눠서 상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그렇게 하고서 짧게 상지상은 어떤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름을 걷다가 다 써놨는데 그 대상이 123명이야.
그러니까 그 당시 웬만한 사람들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지, 그지? 들어가 있고 이것을 상중하로 나누고 품평했다는 데에서 의의가 있는 거야. 내가 이러한 글을 읽고 항상 생각하는 거가 우리나라 한글 같은 경우가 과연 몇 작품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작품으로 될 수 있는 것을 다 한번 꺼내 봐가지고 그것을 상중하로 나눌 수 있어야 돼. 근데 지금 내가 말하는 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또한 뭐 할지는 모르겠지만 필요성은 느끼시죠? 상중하로 나누고 그러고서 그거에 대한 이유를 말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한글의 발전성이 있어요. 그럼 그 후학들이 설사 그게 꼭 사람 눈이고 사람 저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옳을 수는 없지. 그러나 누가 그렇게 먼저 해놓으면 그 다음에는 그것을 보고 지향점이 생겨지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뭐 서체별로 할 수도 있겠지. 뭐 내가 볼 때 서체별로 크게 나눌 수 없고 그냥 정서, 클립 이렇게 나누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뭐 흔히 말하는 그것 뭐 서계시는 상품으로 먹는다. 아니면은 무슨 뭐 이것은 뭐 오건조 회원 같은 거는 뭐 상품으로 정세 놓는다. 이 정도만 해가지고 이렇게 중에 하고서 거기에 뭐 이렇게만 해. 누가 그걸 하면 그렇게 따져보려는 사람 없지. 생각 안 하지. 해? 제 양반 뭐래? 재밌는 얘기 뭐라고 그랬어? 지금 중요한 얘기야. 그런 걸 하세요. 내 말에 우선 동의가 돼요? 여러분 뭐가 하라고 그러는 거야.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은 자기들이 막 쏘고 자기들끼리만 왜 수군대냐면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제시를 하는 거야. 이렇게 발전적으로 하고 공부를 하고 되게 공부를 뭘 할 줄 모르고 뭐 아니면 뭐 방향성이 없잖아요. 내가 그걸 제시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항상 뭐 최고는 뭐냐 아니면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 거가 방향성을 정하라는 얘기가. 그래야지 추구할 바가 생겨지지. 우리는 추구할 바가 없으니까 뭘로 추구한다? 선생님 것이. 왜? 이유 없어. 이건 어디다 내놓을 수도 없는 얘기들이야. 글로 쓸 수도 없는 얘기. 그러니까 제 말을 들으면은 누구라도 이건 부인할 수 없어. 부인하면은 아마 그 사람은 좀 이 계통에서 빠져야지. 그래서 대학원 다니고 할 때 제가 그런 걸 막 역설하고 또 음식점 같은 데서 처음에는 나도 데리고 가서 아니면 또 가면 또 만나니까 그때만 해도 거의 이 사람들을 대학파라고 치자고. 대학원 다녔던 사람들. 그러니까 대학파하고 서시라는 사람들하고 거의 반반 정도 됐어 처음에는. 이렇게. 물론 그 사람들도 좀 서실파도 있고 그렇지만,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고서 회식으로 가잖아. 회식으로 가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는 그런 얘기를 하고 뭐 논문을 뭘 쓰냐 아니면 뭐 있던 얘기만 하고 열을 낸단 말이야.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 서해 서실파들은 할 얘기가 없는 거야. 거기에 껴올 수가 없어. 아 여기 공모전 얘기나 해주고 뭐 아니고 누가 이런 걸 해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여기 전혀 안 하니까 그 다음부터 서실파가 자꾸만 줄어. 그러니까 아마 요즘 같은데 물론 난 이제 앞으로 안 가지만 가면 거의 아마 그런 사람들이 주로 많지 서실파가 많지는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주도권의 변모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와서 존재감을 갖다 뭘 차지할 수가 없어. 식당 가면 외톨이야. 낄 수도 없잖아. 그치?
옛날 같으면 이거 뭐 주력에 필요하게 한잔 해. 뭐 그냥 좋은 거야. 뭐 공짜는 뭐 별소리 다 했는데 지금은 내가 거기서 딱 잡고 그렇게 하고 있는 데는 나만 죽일 놈이지 저런 말 없으면 되는데 저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타남으로써 불편한 사람들이 꽤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안 나타주는 게 고마운 거죠. 자, 그런 거가 누구라도 의식이 있고 논문을 그런 쪽에 포인트를 잡고 처음에부터 써야지 되지 않을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한글에 제일 중요한 거는 처음에 명칭하고 기법이니까 그런 것을 내가 김영희와 그 이정자를 통해서 그런 걸 같이 연구하고 그 다음에는 그런 걸 하려고 그랬는데 할 사람이 없네. 이어서 이렇게 그런 거. 그렇다고 내가 그런 걸 하자니 내가 한글 전공도 아니고 내가 싫어. 실은 그때 저거 하고 나서 그런 작업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때 서해 백서. 그것도 이권 선생님이 뭐 쭉 해가지고 100만 원 주고 제발 써달라 그래가지고 썼더니 나중에는 그 이름을 가려야지 된다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겁자고 얘기 안 해. 왜냐면 거기 우연들이 있잖아. 우연들이 있어 몇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이 항의하는 거야. 이게 우연 공동 대표로 나가야지 어떻게 광로봉이 나가냐. 근데 의뢰는 광로봉한테 들어갔거든. 그 사람들 하면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뭔 말인지 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래. 필요할 때는 하고 뭐 할 때는 하고. 그래서 요 상중하 그렇게 했다는 거, 그것이 그러고 그 뒤에 짧게 품평을 하고 논평을 했다는 거, 이게 상당히 나는 그 의의가 있고, 난 처음에 저런 걸 대할 때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서해를 저렇게 나누고 품평하고 저렇게 할 수가 있는가. 우리나라 서론 같은 데는 이런 게 찾아볼 수가 없어.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 만약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뭐 아마 멸문지화를 당할 거야. 네가 감히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 선생을 밑에 놔놓고 저거를 넌 이런 풍토에서 그래서 나 그때 그런 거 할까 하다가 차라리 변하지 않는 이런 어떤 서론이나 계속 쭉 하는 게 낫겠다. 그것이 나중에 이런 건 뜻이 있고 풍토가 되면은 이걸 보고 바탕으로 해서 하는 사람이 나오면 되지. 내가 그런 것까지 다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그리고 한글도 내가 전공이 아닌데 그래서 그걸로 딱 그때 끝내고 한글 잊어먹은 거야. 근데 재밌는 거는 아까 그 구품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구품이라고 정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좀 그럴 것 같아. 구품으로 나누기에는 너무 버라이트 할 것 같아. 그러니까 크게 상중하로 놓고 그 중에 좀 차별성을 좀 두는 거가 좀 탄력점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걸 왜냐면 이 구품으로 놓으면 일품하고 구품하고 너무 격이 좀 그렇지 않나? 지금도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그 당시 이런 것이 그 모든 그 정치 계급을 그 직무를 이렇게 나눌 때 구품제였다고. 지금도 궁정 가면은 정일품제, 종일품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구품까지 있잖아요. 지금도 구품제 조선 말까지 그가 통용됐다고. 그러니까 그때 처음 그런 걸 갖다가 하니까 빌린 거지 이렇게. 그거를 상중하로 묶은 것 뿐이다.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보면 가장 가까운 게 그 서해도 제일 이해시키려고 하면은요, 비유할 때 뭘로 비유해야 되냐면은 사람 아니면은 자연이야. 그럼 누구나 다 알고 저기 할 수 있지. 그걸 떠나서 추상적으로 하면은 이해하는 사람만 하지 오해가 더 많다. 그래서 비유하고 보면 되게
사람이 어떻고 아니 뭐가 어떻고 사람식으로 비유한다든가 자연을 비유한다든가 이렇게 돼요. 구품으로 이렇게 처음 품계를 나눴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서평 같은 거는 있었고 여기서 품계까지 이렇게 나왔었으니까 오진 때 이미 품평까지 나왔으니까 이미 다 된 거야, 그죠? 그 다 된 그런 그 어떤 서론 훈터 이러한 거가 그 뒤에는 조목조목마다 그러니까 어떤 분야마다 확대시키고 증부하는 것 뿐이지 큰 틀은 우진에서 다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대단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서체도 마찬가지예요. 서체도 우진초 동안말에서 우진초까지 서체가 끝났어. 모든 서체 변화가 거기서 끝났어. 근데 사람들은 나보고 뭐 어떤 걸 그때도 뭐 하는데 그런 얘기 뭐 하더라고. 그 뒤에도 뭐 누구체 뭐 있지 않냐고. 그거는 미안하지만 서풍이야. 전예행처라든가 이런 거가 다 변화가 끝났단 말이야. 그 구양수체 해서 뭐 구양수체 뭐 안지경체라고 그러지만 크게 그거 보면 해서에 들어가는 누구 서풍이지, 그치? 풍. 따라서 한글도 해서 정서에 크게 묶어놓고 거기에 풍이 들 나오는 거야. 나는 그래야지 맞다고 봐. 나는. 근데 갈무리니 뭐 이런 쪽에서는 무조건 궁체 아니면 안 돼. 이런 서체 다 필요 없어요. 궁체가 일단 들어가 우선 큰데 그러니까 도대체 얘기가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조지현 선생님 그렇죠? 그때 그랬다며. 서치 요청할 때 그랬어요. 그래서 알면 알수록 참 무서웠죠. 지금 보면 지금 정도는 제가 이렇게 차근차근 얘기를 하니까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죠? 그래도 그 체라고 뒤에 일컫는 거는 몇 사람 있어. 안체, 구체, 뭐 우체, 유체, 조체. 이거는 왜냐면 딱 꼴이 정해져 있는 거야. 안진경체, 구성구체, 뭐 조명부체 이렇게 다 꼴이 정해져 있잖아, 그죠? 왕이지체 같은 적이래. 그래서 내가 민체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하는 거야. 민체하면 꼴이 정해져 있어야 되거든. 그건 민간 서풍이야. 이렇게 그 서풍이지 서의 품격이지 체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체라고 하는 몸체잖아요, 그죠? 몸이 있어야지 되는 거야. 어떤 몸. 좀 깊은 것도 아니지. 어떤 그 기본 착실한 이런 것도 안 돼 있으니까 논리를 못 피는 거지. 논리를 못 피고 우기는 거지. 그렇지만 선생님 궁치라는 건 이미 사전에 올라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거는 당연한 거야. 그걸 약정 속성이라고 그래.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저기를 취급해야지. 큰 취급 안에서 서체를 논하려고 하면은 그것은 안 되고, 그러니까 궁체라는 말을 지금 궁체가 벌써 사전에 올라온 지가 그 당시 90년 한 100년 됐을 거라고. 100여 년 됐고 그건 약정 속성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떻게 처리하냐 문제는 별도의 문제라고. 근데 큰 틀을 할 때 그것을 갖다가 나눠줄 수 있어야지. 그리고 그거는 내가 볼 때 살아있는 한은 안 돼. 그거 할 필요도 없어. 나는 안 해. 제일 바보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싸우는 거야. 그거 해답 없어. 그거 들어오면 다 맞는 거지. 그러니까 논문 쓸 때도 8분서가
팔분서하고 예서 뭐 이거 분명히 구별하려고 이러는 사람 제일 한심한 사람. 해답 없는 거 가지고 정력을 낭비하는 거는 참 안 좋은 거.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근데 술집에서 말하기 좋은 거는 항상 그런 것들이야. 근데 그거는 내가 볼 때 학문으로 성립이 안 돼. 자 봅시다. 그럼 어떻게 했는가? 유초정 소토 전행어세 기혹 제지자 수 백대의 가지 신 예체 발언 진시 예인 하비 정막 소자 시왕현이 중지 이진사 범다 전자 난제 수작 창법 고활 예서 금시 정서 시야. 있어 왔어. 응? 먹고 싶은데. 응?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그 정막의 예서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믿을 수는 없어요. 정막의 예서다 그렇게 이해하는데 믿을 수는 없고 그렇지만 그렇게 나오고 그 순화각집에 나오는 거는 뭐 더 형편없고 제가 이것을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예서가 분명히 예서가 전서에서는 나왔는데 소전에서 나온 것은 아니야. 소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대전에서 나온 거야. 그래서 소전, 대전 이렇게 말하면 벌써 소전은 그 이사 때 만든 것이 전 쓰는 거, 석고문처럼 이렇게 쓰는 거 그런 것을 말하고 대전 같은 경우는 전 주나라 주석 구문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좀 복잡한 거 그걸 다 대전이라고 그러거든요. 주문 뭐. 그러니까 그럴 때 이렇게 변천이 돼서 나오는 거니 어느 서체가 딱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다 금방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변해지는데 그 변해지는 하나 큰 원칙은 간이화예요. 간이화는 간단하면서 편리하게 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서예가들이 아니거든요. 그죠? 문자가 변천되고 뭐 하는 거는 쉽게 하기 위한 거예요. 지금 왜 말을 우리가 조선시대 때는 여유가 있으면 말이 길어진다. 하였느니라. 하였다. 그러니까 공자 말도 조금 정중하게 뭐 했었을 때는 어조사를 이의 뭐 이렇게 이의 이렇게 막 써. 근데 어느 때 좀 뭐 할 때는 좀 야 하나만 쓰고 이렇게 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의는 뭐뭐 따릅니다. 할지어다. 뭐 이렇게 이럴 때는 점잖은 말이지만 이 말이 갈수록 시대가 바뀌어지고 할수록 짧아져서 뭐뭐 했다 왔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 애들은 더 줄임말도 쓰잖아, 그렇지? 못 알아듣는. 뭐 아무튼 이런 거가 전부 다 간이화라. 간이화. 간이화의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그 전에 복잡하고 이렇게 했던 거는 그 시대에 맞지만 시대가 발전됨에 따라서 안 맞으니까 점점 생략하고 줄이고 이렇게 해서 나온 거가 그래서 예서란 말이야. 대전에서 이렇게 나온 거가. 그러니까 소전에서 나온 것은 절대 아니야. 그러는데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그 소전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진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진나라 예서 소전도
그러니까 명칭이 참 그 어려워. 또 진전이라고도 물론 그러고 또 진례라고도 하고 가끔 그렇게 하는데 아 그런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 지금 여기서도 약간 보면 그런 의미가 좀 나올 수가 있어. 초서 정서 오직 초서 정서만 소통하여 전화 행서 오로지 세상에서 행해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말부터가 난 참 재미있어. 그냥 세상에 보면은 흘림 정자만 있다 그런 얘기. 뭐 따질 거 없어. 초서 의무가 그렇잖아, 그지? 우리 말로 풀면. 이 정도 이 사람 썼었을 때는 그 서체를 몰라 아니면 이 사람이 뭘 모르겠어, 그지? 근데 큰 관점으로 봤었을 때, 아 여태까지 쭉 내려온 거 보면 그냥 흘리고 똑바로 쓴 거 그거밖에 없다. 확실히 저 공부 많이 한 사람 보면은 이 저 생각과 이 말들이 굉장히 함축적이면서 도리가 있어. 참 어려워. 어렵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처음에 저렇게 해서 의아감을 느끼고 구체적으로 많이 이렇게 공부해보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하고 나니까 결론이 저 말밖에 안 나오더라. 막 따지고 뭐자고 근데 나중에 그래서 어쩌라고 하니까 저 말밖에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이은 자는 수록 100대 오랜 세월 가더라도 알 수 있다. 심예체 예서체의 그 발언을 갖다가 심점을 조사하고 보니 진나라 때 예인 그 정막이라는 사람이야. 이 정막이 원래 노예는 아니었었는데 운양옥의 옥리였다가 뭐 부정을 저질렀더니 모여서 죄를 져가지고 거기에 옥에 갇혔어. 그러니까 노예가 된 거지. 진나라 때 사람 노예 하비의 어떤 사람 하비라고도 하고 아무튼 정막이 지은 것이어서 진시황이 중지하였다. 그것은 중시하였다. 그래서 진나라 일이 번거롭고 많아서 전서서는 난제 지을 수가 없어서 마침내 이 법을 썼다. 그래서 예서라고 했다. 그러니까 예자가 저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로 의미가 써요. 진나라 사람 정막이 노예 신분이어서 했다는 것도 있고 저 얘가 노예라고 하다 보니까 종속이라는 뜻도 있어. 종속이 노예지, 그지? 그러니까 전서에 종속된다는 의미의 또 예서야. 다른 말로 하면 또 뭐 여러 가지가 또 있지. 뭐 좌소도 있고 뭐 등등을 하는데 아무튼 좌사. 그런데 이것이 바로 지금의 정서 이것이다. 그래서 내가 아까 그거 보여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 정서라고 당시 얘기한 거가 소전에서 변화시켜가지고 예서로 가는 어떤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서도 정서로 보는 거지. 쉽게 말하면. 이런 것. 근데 그러니까 정서가 지금 말로 하는 해설은 뜻은 아니야. 이거는 정서는 그 말 맞다로 올바른 글씨다라는 뜻이야. 그 해설을 저거 지칭하는 말 또 진서라는 말 참진자. 그거는 참된 글씨라는 뜻이야. 그 시대에 참된 글씨라는. 그러니까 뭘로 아직 서체로 말하기는 뭐하니까. 그러니까 대개 진서 같은 경우는 불이 글씨 같은 경우를 얘기해.
그러니까 뒤에는 좀 다 모르니까 에이, 이거 다 해서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대개 보면은 학자는 복잡한 걸 좋아하고 비학자는 간단한 걸 좋아해요. 근데 학자가 간단하게 나오기에는 정말 어려워. 몰라서 그런 거 아니라 알아서 어렵다. 지금 제가 여기서 고민하는 걸까? 고민도 아니고 고민입니까? 모르겠어. 어떤 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옳고 그름을 잘 모르겠어. 옛날까지 내가 생각했던 그러다 이런 옳다 이런 개념이 지금 과연 옳은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해할 수 있습니까? 사람 대한 거 아니면 내가 뭐 한 거 아니면 뭐 한 거 이게 과연 옳은 건가? 난 옳다고 그때 한 거잖아, 그죠? 조전 선생님도 그럴 때 있습니까? 요즘은 상식이 비상식이 됐고 비상식이 상식이 됐고. 그 말이 굉장히 더 한쪽적이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결론 내리고 하는 거는 더 어렵지, 그지? 아까 정서는 좀 얘기를 했었고 초세는 기여 한시 해산 예법 용이 본인 초창기의 고활 초소 건중초 경조 두조 시이성 선초 지명 금지 초소 시하나 배경 이칭 성 거수 법고의 추준 처말 추능 상월 소례 이구 인류 상부 대등이 정 대등이 삼 부위 양론 총명 서품이다. 지금 이 사람은 참 재밌어. 보면 아까 예서까지도 이제 정서라고 그랬었잖아요, 그치? 근데 이제 초서에는 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초서. 자기 생각을 하는 거. 그러니까 바른 글씨, 흘림. 이게 우리말로 하면 그거밖에는 안 될 것 같아, 내가. 그러니까 뭐 예서를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게 아마 골치 아팠던 것 같아. 예서가 과연 올바른 명칭인가. 그럼 그때도 8분서 이 사람 있었을 때 그런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어떤 게 더 한 건가 이런 거가 했었을 때는 그게 정서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또박또박 썼으니까 그것도 우리는 뭐 8책 읽고 저렇게 해서 하고 그러지. 따라서 사체가 오체라고라는 거 그거는 참 일반 이렇게 어린애한테 말하는 것이지 어려운 얘기. 근데 사람들은 그것 말고 다른 걸 얘기하려고 그러면 뭣도 모르는 건가 그런다고. 꼭 가만히 있어야지. 뭣도 아는 놈은 얼마나 아는가 하고서 들어봐야지. 나 그런 적 많아. 그럼 가만히 있어야지. 거기서 내가 이렇게 하고 그러면 강의가 되잖아. 이 싸우면은요. 경찰서 끌려갈 때 싸우면 다 끌려가지. 때린 놈 맞은 놈 다 끌려간다. 다 끌려간다는 게 뭐야? 다 공범이야. 집단에는 내가 옳다, 지가 옳다 그러지만 볼 때는 다 똑같은 놈이라고. 그 제일 좋은 게 뭐야? 도망가. 그래서 저는 그런 자리 꼭 피해요. 도망가면 안 잡냐? 아이스베이킹 없잖아. 잡아올 수도 있잖아. 지금도 세상 피해서 이런 데만 옷 입고 학교 있을 때도 내가 그 학교
석굴암 파놓고 거기 있는 그거 석굴암이야. 그 원래가 큰 바위 그 안에다가 이렇게 해서 그 속에서 막 입고 나오지도 않았었는데 난 싫어 무서워 사람들하고 단치는 거 싫어 무서워 그래서 영애 뭐라 그럴까 봐. 왜 웃어? 아 내가 옳은 소리 하면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웃으면 내가 어떻게 돼? 워메가 뭐야? 오늘 뭐 이상한 얘기들만 이렇게 뭐 소통이 되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자 초세 이것도 초세라고 안 하고 초서 필세라고 그랬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흘린 모양 이런 우리말로 하면 흘린 모양 이런 식이 되는 거지. 흘린 모양, 흘림이 아니라 흘린 모양. 초서 필세는 한나라 때부터 일어났는데 이게 왜 한나라 때부터 일어났냐면 한나라가 가만히 있을 때는 안정된 글씨가 필요하죠. 어지러우니까 전쟁이 일어났어. 전쟁이 일어나서 안정된 글씨를 써서 보낼 수가 있어. 예술은 막 갈겨 써서 여기 급전 뭐 사면 몇 명 빨리 장군 보냄 하고서 그냥 뭐 비둘기 띄우고 아니면 파발마 보내고 할 때 뭐가 급변할 때는 그럴 수가 없잖아. 초수가 거기서 나온 거야. 이해가 됩니까? 나라가 어지러울 때. 그러니까 문제는 나라가 어지러울 때가 문제. 그때 항상 뭐가 나와. 격변의 시대에 뭐가 나오는 거야. 순발. 우리나라도 아마 알게 모르게 그 이교 그 격변의 시대에 무슨 뭐 발명되고 뭐 한 게 상당히 많을 거야 아마. 아 짬뽕도 그때 나온 거잖아. 대사 그랬지. 몰랐어요. 아니 얘기. 아 먹을 거 없으니까 다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짬뽕이야 그때. 부대찌개가 아니고. 부대찌개는 밑팔고 들어와가지고 한 거지. 그때 그거는 소시지가 소세지 얘기는 한참 아이고 그건 간 떨어지는 얘기가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데. 나 짬뽕 처음 알았어. 냉장고에 있는 데 다 쑤셔서 넣어서. 그 따지지 마. 그거 무슨 그거 중요한 거. 그러니까 아무튼 새라고 쓴 거가 이 사람이 재밌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초서라고 쓰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흘린 형세 이런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말이 정확하다고 내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과연 이것을 우리말로 어떻게 표현하는 거가 좋을지는 모르겠는 거지. 그치? 한나라 때 일어나가지고 해산 예서필법을 풀어 헤쳤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용이 부급 급함에 그 이름에 사용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전쟁 이런 데 쓴데 이 안에 뭐 할 말들을 다 해도 나중에 결론은 요거밖에 안 나오지, 그지? 그러니까 그게 글을 잘 쓰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처음에 이렇게 해달라고 뭐 해설하면은 나중에 그 비유한 말이 너무 지겹고 그래서 어쨌다고요? 전쟁 때문에 빨리 이래가지고 급하게 썼다고요? 알았어요. 그럼 나중에 말하는 게 다 아까 짬뽕 이런 것도 다 웃기게 비유밖에 안 돼. 말을 줄여야 되는데. 근본은 초창은 이 초는 초고고 창은 창제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 창조라는 뜻이에요. 한다는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초서라고 했다. 그리고 이게 초고는 저 초가 내가 참 초과가 초고라는 뜻도 있다. 초고 초고할 때도 저렇게 써. 이 초자가 웃긴다. 그러니까 뭐 일단 뭐 많이 알으면 안 돼. 근데 모르면 또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돼? 조전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당히 하면 되죠. 어? 적당히. 세상에 제일 어렵고 무서운 거가 적당히 많이 알고 골치 아프고 몰라면 안 되니까 적당히 하면 되지. 그것처럼
신세계 절대 오늘 기억 기억 어디 이상한 어제 들어가신 거야? 어제 저 어제 저녁에 들어갔어요. 내일 머리는 그래서 뭐 며느리는 딸한테 저 무슨 뭐 음식 가르쳐주고 저기 할 때 그거 이제 뭐 물어보잖아. 그거 이제 계속 적당히 듣고 그거 뭐 가장 쉬운 가장 어려운 거예요. 제일 어려운 거야. 가장 쉬운 표현으로 확인을 해요. 근데 그걸 알아들으면 돼요. 알아들으면 돼요. 아니 근데 어쨌든 적당히가 제일 어려운 자기가 거예요. 봐봐요. 첫자를 내가 보니까 한번 찾아봤어요. 첫자가 풀, 초서, 초고, 초야, 황야, 황이야. 암컷이라는 뜻도 있어. 초에 암컷, 풀을 베다, 초고를 쓰다, 시작하다, 창조하다, 엉성하다, 거칠다, 천하다, 미천하다 라는 뜻을 하며 그러니까 이제 우는 어리석은 사람이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실은 뭐를 창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우를 해준 거가 그 우전 그저 이완. 저는 이 정도 아니에요? 어? 저 5초는 이 정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가르쳐 주는 거라. 5초기 할 때. 그러니까 내가 이 글을 짓는데 3달 걸렸다니까. 옛날 그 대전 사람이랑 나랑 같이 대전 사람이랑 거기가 한밭이라고 그러거든. 한밭. 그게 밭전자. 그 밭은 약은 사람이 가라.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밭 가는 거야. 약은 사람 못 가라. 그래서 내가 우전이라고 그러죠. 어리석은 사람만이 이런 걸 개척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거 다 읽어봤잖아. 우초기. 저거 저는 안혜주 선생님한테도 보내줬더니 아유 내용이 참 심하고 좋다고. 아는 사람이 알아요. 그럼 괜히 기분 좋다? 형님한테 칭찬받은 게 얼마나 기분인데. 알겠죠? 초차의 의미. 그래서 어떤 때는 초서가 명사로 쓰일 때가 있지만 초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번역한다고 그러면 거칠게 쓰다, 대충 쓰다 이렇게 번역해서 쓰는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에 따라서 지금 초서는 알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예서를 예자를 붙여봐. 초에서 예서를 거칠게 쓰는 거예요. 대충. 초해서 초전서 다 나온지, 그죠? 하나를 가르치면 둘을 알아야 되는데 이제 그래. 초에서는 많이 나오지, 그지? 그게 그런 뜻이야. 해석하라. 건처연간에 그 경조 두도란 사람이 처음 선초, 초소를 잘 쓰는 걸로 지명은 유명하다는 것이죠. 그 명성이 알려졌다라는 뜻이 지명이야. 지금의 그 초서가 바로 이것이다. 지금 이 사람도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했었는데 이것은 조금 내가 볼 때는 틀린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때 처음에 나온 거는 장초서야. 장초서는 예서의 그 파책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한 글자씩 떨어지고 이러한 그 특징이 있거든요. 그랬다가 당나라 때 장옥 회소로 인해서 그 광초서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이 쓴 거 이런 것이 나왔었지만 그 뒤에 왕이지 장지 왕이지에서 이루어진 거가 금초서야. 한두 글자씩만 이렇게 붙이는 거 많이 붙이지 않고 그런 파책 같은 게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금초서를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의 초서 이렇게 말하면 좀 안 되는 거지.
물론 이걸 금초서 개념으로 썼다. 그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것도 싫은 거야. 이 사람이 그걸 모르지는 몰랐겠다. 지금 이 사람이 이때 사람이니까 광초서울 당나라 때 나왔으니까 뭐 그때는 모르는 거지. 이 사람 우진 때 사람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광초서. 지금의 초서, 그러니까 금초서를 말하는 거지. 이렇게. 그 왕의제에서 이루어진 거. 그래서 배경은 이제 장지죠. 장지가 칭성, 서성, 성인이라고 일컫는데 으뜸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처음 서성이라고 초서로서는 처음 서성이었던 얘기죠. 으뜸이죠. 뒤에 많이 있죠. 그러니까 법이 높아서 그 추준 처만 법이 높아서 그 어떤 그 뭐냐 법고네 법고 돈이라는 사람이야 이게 참. 그러니까 이게 모르면 해석을 해요. 그냥 사람 이름 스님 법고는 추준 처만 그 쫓아가지고 이 사람을 쫓아가지고 그 뒤에 있으면 처했다. 그러니까 그 뒤에 그러니까 법고도 잘 썼다는 얘기겠지, 그지? 쫓아서 뒤에 있다. 추능 상월 그 추측하여 서로 넣으면서 소의 작은 그 어떤 예로서 9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또 인류상부 인류상부는 그 유형을 그 인용을 해가지고 상부 서로 붙여가지고 대등 크게 그러니까 9가지로 처음에 나눴는데 그 중에 또 비슷한 유형 이런 사람을 뭉쳐가지고 크게 3등급으로 나눴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양론 거기에 따라서 대략을 논했다. 그리고 전체 이름은 서품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서품 지은 것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로 여기에는 이런 것이겠지. 아무튼 처음에 난 그 말이 참 좋았던 것 같아. 그 내가 이렇게 하면서 이런 말들 같은 걸 좀 배우고 싶더라고. 정서하고 정자고 흘림만 내려왔다는 것 같은 거, 그렇지? 그런 거좀 배우고 싶어. 여긴가? 지금 이렇게 나누는 거야. 장지 종려 왕의지 우삼인 상지상 논할 예기 발언 진사 초내 그 경류 재상 과 7대의 이중 장천재의 무형 성계 박자야 균 기문 총 육서지 요지 기사 농 팔체지 기 능발 전주 법무 이해진 중일 지금 저것도 제 호기심인데 저는 저렇게 서품을 이렇게 그 품으로서 올린 거 나눈 것이 많지는 않아요. 그 포세신까지 청나라 포세신까지 이렇게 보면은 그 많지는 않아. 근데 항상 궁금한 거가 이 사람들은 왜 신품으로 놓고 아니면 뭐 가품으로 놓고 아니면 익히 놨을까? 여러분 그게 궁금하지 않나? 아니면 신품은 능품은 뭐고 말하는 거. 그러니까 그 부분을 내가 꼭 항상 해석해. 그리고 꼭 알아봐. 그래가지고 그걸 다 적어놨어. 그래가지고 논문 쓸 때도 내가 그걸 인용을 해가지고 해서 여러분 그런 거 궁금하지 않나? 참, 반응은 참 되게 없는 집이야.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없잖아. 결국 우리나라에 맞게끔 그런 거 해야 되겠지만 그걸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잖아요. 그치? 얘들이 우진남북제에서부터 청나라 때까지 그럼 몇 천년이야. 아무튼 헤아릴 수 없이 긴 이런 세월 동안에
그렇게 인정을 해서 내려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지금 검증을 끝난 인정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그 말들을 이 사람들이 품평해서 신품은 뭐고 뭐 상품은 뭐고 이런 것들을 쭉 모아놓으면은 대충 공통점이 나온 거다 하는 얘기라. 그럼 결국은 뭐냐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점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한글 작품을 해당되는 작품을 열거 놓으면은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조 선생은 어때요? 응? 뭐래? 내 나이는 틀렸고 이제 자네들이나 해보게 뭐 그거야? 어? 해봐. 아니, 나이 나왔지만 참 지금은 뭐 아무튼 뭐 올해 그런 걸 많이 지금도 생각을 하는데 과연 내 정년 나이가 몇일까?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보자. 지금 안희준 선생 같은 경우는 이미 끝났거든. 학문이 끝났어. 더 이상 활동을 못 하니까. 안희준 선생은 나보다 14살 많아. 그럼 적어도 10년 이렇게 잡으면은 옛날에 내가 75세까지 잡았거든요, 처음에. 그럼 많이 높여도 80 저기인데, 그럼 그 뒤에 이후로는 내가 만약 내일을 못하고 작업을 못하고 아니면 이렇게 해서 그냥 숨만 쉬고 이렇게 살아간다 이렇게 했었을 때 그것이 과연 사는 건가? 아니 한 번 정도는 여러분도 다 많이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살아도 산 게 아니지. 난 그렇게는 못 살 것 같아. 걷다가 만약 집사람이 없다. 난 그날로 가. 내가 더 이상 나는 지금도 내가 이렇게 뭐 하지만 오늘 집에 뭐 집사람이 없다. 난 가. 난 살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건 또 아니지. 너무. 아니 난 싫어. 그게 싫다고 마음대로 되는 게 난 뭘 먹고 저걸 해서 난 갈 거야. 난 지금 1학년 때문에 저렇게 사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튼 서글픈 얘기지만 그러한 것을 생각을 해야 되겠다. 개띠야.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이 아까운 거야. 내가 해야 될 것이 좀 많이. 그러고 보니까 제가 쭉 이렇게 해놓으니까 책도 100권 이상이 되더라고요. 더 넘어. 그래도 누가 하나는 그렇게 살다 가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면 노래 그런 말 있더라고. 응? 내 두 눈 감을 때는 잘 살았다, 훌륭했다 라고 그 두 말만 해달라고. 그런 것도 필요 없어. 아무튼 잘 살았다는 그 정도 훌륭했다. 뭐는 있어야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100권이 적은가요? 그 정도? 자, 아무튼 이인순이가 그렇게 많이 내도 100권 안 될걸? 누구? 이인순이가 그렇게 책을 많이 냈어. 100권 안 됐어. 아무튼 뭐 제가 말하는 뜻을 충분히 이해하실 네. 거고. 그래서 난 오히려 시간을 돈 주고 난 사고 싶지 이렇게 막 낭비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 쓸데없는 일 안 하고. 가끔 낭비도 할 필요가 있는데. 어? 가끔 낭비도 필요한데. 아니 저 양반은 가만히 있더니 물들었는가. 그래서 뭐 평소에 그런 말 안 하고 저기 하더니 오늘 아니 가끔 낭비 필요하잖아요. 해야게 그냥. 사람이 사는데. 아 그럼. 그치? 경제를 아 돌려야지. 피곤해서 못 살아. 사는 이유도 있지. 물든 게 아니라 원래 그래. 본색을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야. 자, 그렇다고 치고 장지, 종려, 왕유지 이 세 사람만 한 거예요. 근데 어디 가나
이 세 사람은 꺾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그 위에서도 뭐 고급 서평이니 뭐 해서 하니까 이 여기서 끼면요 더 끼면 왕언제 하나 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사연론이고 장지, 종려, 왕이지는 그냥 변함이 없어. 위에서 한번 그러니까 한번 이순신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변함이 없어요. 싫어. 난 싫어. 이 사람은 상지상이야. 상지상. 그러니까 상에서도 최고지, 그지? 그러니까 그러고서 논할. 그러니까 짤막하게 논했다는 얘기야. 예서가 이미 발언어 진서 진나라 진나라에서 진나라 뭐 관리를 얘기하는 거지. 이 사람이 나중에 어사를 이렇게 바치니까 진시황이 어사를 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정막을 가리키는 거야. 진사는. 그러니까 이런 게 참 어려워.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사를 띄면은 저게 진나라 역사니 뭐 이렇게 해석하지 누가 정막이라고 알겠니? 근데 꼭 그렇게 쓴다고 그러지. 나쁜 놈들. 아니 저 양반도 한시 작가잖아. 한시 작가가 꼭 남이 모르는 것처럼 그런 거를 좀 써야지 쾌감을 느끼지. 그렇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모르는 거 재밌어. 그래서 어서 뭐 이상한 거 이렇게 듣고 그 내용 좋다고 그러면 꼭 싹 감췄다가 이제 꼭 어떤 시에다가 써먹는 거 하나. 잘하시는 거. 좋은 거지. 이용이면. 맞아. 잘하시는데 그것도 안 못해. 그럼 알아야지. 그러니까 아무튼 내가 이거 진사 두 글자 번역하기가 참 어려웠어. 저런 게 옛날 같으면 많이 틀릴 텐데 아무튼 정막에서 발언할 이게 이 말이 그래야지 이 말 뜻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예서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초서는 재상도 요 재상이 벼슬이 이름이야. 그러니까 그렇다고 저게 참 어려워. 옛날에 진나라가 통일했었잖아요, 그죠? 통일을 했는데 통일을 하기 전에는 7나라가 나눠져 있었지. 진나라까지 쳐서 6국이라면 7국인데 진나라가 통일하니까 6국을 통일한 거니까 됐다. 그러면 그 나라들이 진, 제, 초 뭐 이렇게 있다. 거기에 재상을 할 수가 있지, 그렇지? 그러면 그 땅, 그러고선 진나라에서 다 흡수됐잖아요, 진나라로. 이게 한나라로 또 넘어갔잖아. 거기 15년 있다가 한나라로 넘어있다가 아까 제 나라 그 땅에서 거기서 벼슬을 하면 어떤 누구 제후에 그러면 저게 재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때는 제 나라라고 할 수는 없어, 그지? 나라는 한 나라잖아. 제 말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초에 초 지역에서 뭐 한 거 그런 의미야 이게. 정확하게는 제 북상인 걸 제가 뭐 하는데 아무튼 가만히 내가 저 의미를 갖다가 헤아려 보니까 이거 얘들은 재상하면 아는데 우리나라가 번역할 때는 제 나라 승상을 했다. 제 나라 그럼 그 당시 다른 나라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지? 화학기는 어떻게 생각하나? 그런 게 참 번역상 어려워. 정확하게 아는 거가 어렵다. 모르면 그렇게 지금? 어? 모르면 그렇게 할 거 아니야. 근데도 듣는 사람도 모를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해도. 근데 이 정도 그 글을 읽는 사람이라면 네, 감 알지. 잡죠. 그래요? 네, 알죠. 알고 들어가죠. 우리는 모르는데. 우리 이 정도가 아니잖아. 우리는 이 정도가 아니지. 우리는 전혀 모르는데. 그렇다고 그런가 보다. 우리는 모르는 무성은 예. 입을 조심해야 돼.
지금 자네 나하고 공부한 지가 얼마큼 됐어? 예. 아니 얼마큼 됐어? 10년 넘잖아 훨씬. 예. 예. 오래되죠. 10몇 년? 네. 하긴 10년 넘었다. 20년 안 됐어. 예. 10년 좀 넘었어요. 그러면은 웃긴다. 어디 이렇게 저 옛날에도 머슴하고 이렇게 저 뭐 주인하고 하면 그 둘은 잘 통해. 근데 딴 사람이 옆에서 있으면 뭔 말하는지도 모를 때가 많아. 여기는 그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가 이제 마모가 됐어.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이 없는 거야. 당연한 말이야 이게. 그걸로 남을 이렇게 하면 안 돼. 아니요. 그런 뜻으로 한 얘기 아니에요. 그래. 우리 그냥 모른다는 얘기를 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알거니 하고 얘기하시지 말라고. 아니 내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옛날 책은 한번 나와서 고칠 수가 없잖아. 그때 처음에 나가 다 그렇게 번역을 했다는 거야. 제 나라. 무슨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게 웃긴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근데 고칠 수가 없잖아. 그래도 그 상황 그 그때는 당시에는 또 그게 그게 맞다. 거론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당연히 나왔다고 그렇지. 한다면 그러니까 왠지 그때 이제 그게 내가 만약 죽었어. 그 책을 어떤 사람이 봤어. 그거 하나 보고서 전체를 얘기를 하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내가 항상 무서워하는 거야. 근데 그게 책을 보면서 이 책이 언제나 아이고 그렇게까지 그렇게 하는 사람은 벌써 그거는 그 사람의 우인전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 논문 쓰기 전에는 볼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런 거지. 그렇게 이때쯤은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그건 올바른 시각이야 사실. 근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은 굉장히 학자적이야. 더 웃기는 건 그거를 또 그대로 옮기는 사람이 있어. 아 그렇지. 그거 모르니까. 그게 몇 년도에 나온가를 보고 이제 그랬지. 그래서 내가 그랬었잖아. 내 생각에 좀 그런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이철경 선생하고 그 이미경 일준 선생하고 이렇게 보면은 그 분들이 선전도 뭐 이렇게 했었지만 아무튼 그 당시 일제 감정기입니까? 일제 감정기에 한글을 보급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지? 한글을 못 쓰게 하니까. 그러니까 보급하려고 하니까 올바르게 쓰게 하는 법 이런 걸 하게 되다 보니까 가장 좋은 샘플을 궁체를 골랐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 내가 보면은 그게 왜 그러냐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가 일중 집안에는 그런 것이 많이 내려와 있었고 거기는 저 안동 김씨 축제에서 그래서 그 계통에 그 서찰이 많다고 그러더라고. 그 내려와 있었고 이미경 선생도 아마 그 왜 아무튼 뭐 이렇게 관계로 저 이철교 선생님도 이러니까 가장 알기 쉽고 가장 눈에 보이고 가장 이렇게 그 똑바로 할 수 있는 거를 갖다가 보급을 시켜야 되잖아, 그지? 폰트를 제작할 때 아무튼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 물론 그때 그 일본 그 정부 압력 이런 걸로 통해서 출판을 못했었지만. 그래서 해방 후에 이렇게 출판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었었는데 내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 물어보지는 않았었지만 그랬으면은 그분이 만약 다시 그 뒤에 물론 그렇게 하니까 쭉 했었었지만 그렇지 않고 저렇게 했었으면 아까 시대를 말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런 것이 공인되고 저랬었으면 아마 지금 했었으면 이 글씨를 어떻게 예술적이고 내가 정감을 넣고 해서 다른 거를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다만 그때 그 샘플로 되고 그렇게 내려오고 그 세력이 해버리고 그러니까 좋고 저렇게 하니까 그냥 교과서가 돼서 그것만 뭉쳐져 있는 거가 한글 서야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맞아요. 나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 시대 아까 말씀 잘했어. 그 시대 그분이 아마 해방 이후라든가 그때 태어나시고 저렇게 썼으면 달라졌을 거야. 아니 근데 꽃조 선생님 말씀 중에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갈물에서도 공채만 고집하지 말고 그 중에 얼마만큼이라도 조금 그러니까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입회한 지 뭐 얼마 된 이상사들은
좀 이렇게 자유롭게 쓸 수 있게 그렇게 해보도록 하라고. 사체를 좀 풀어줬으면 꽃 선생님께서 더 그렇게 발전이 있을 수 말씀하셨는데 있죠. 그 뒤에 오면서 점점 이 아래 사람들이 그냥 그쪽으로만 몰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학양이 없으니까. 자기 누구만들 자기네가 하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밖에 좀 깨인 사람이 다른 데 있으면은 그게 좀 넓어졌겠죠.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오히려 꽃필 선생님은 연세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바뀌는 거를 얘기를 하셨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 아래 사람들은 자기가 그것만 갖고 있으니까 그것만 고집하고 사람들을 안 내보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건 다른 걸 하지 못한 거지. 선생님은 오히려 풀으라고 말씀을 하셨거든. 그러면 선생님이 그때 조금 당신이 좀 풀어줬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걸 갈무리에다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풀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하더라고. 한동안 좀 했죠. 푸는 듯 했지. 20%뭐 푸는 듯 하더니만 지금 완전 100%. 지금 고인숙이 완전 바보같이 만들어놨어. 지금은 집어 그밖에 안 쓰잖아.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렵다. 이 글씨를 조금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가 네. 나이 보면은 거의 흔적이 없어. 그렇죠. 근데 그 남이 사람은 보면. 꽤 많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버라이트 뭐 이렇게 내 글씨 저번에 한번 쭉 보여줬었잖아요. 그 쉬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 거를 해서 미안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변화 못해. 내 거를 하지 남의 거 갖고 있다면 큰일 나. 큰일 나죠. 아니. 자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걸 시대적으로 생각해보고 어떤 게 그러니까 나는 그걸 상당히 높게 봐 나신 걸 그런 게 발견되고 그런 거가 했다는 거가 근데 거기서 원류부터 추구를 해야 갈물 돼. 전시만 공채를 내지 거기는 정해놨으니까 공채로만 전시를 하긴 하지 딴 데 낼 때는 좀 풀어서 내는 사람도 제법 갈물 사람들 많잖아요. 이제는 이제 많지만 많잖아요. 갈물 해만 못 내고 얼마나 그러지. 제대로 알고 싶은 문제다 그치. 이거지. 모양만 보고. 모양은 그치 보통 그렇긴 하지.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그래도 시도를 분명한 많이 하잖아. 의식과 자기 분명한 의식과 예. 어떤 목적성과 아니면 이런 거가 있어야지. 그래야지 남한테 말할 수 있고 저렇게 해야 되지. 되게 그런 것이 내가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선만 가지고 하는 것 같아서 예. 안 온다는 거예요. 대충 대체적으로 손만 가지고 예. 하죠. 그러니까 그건 눈 가리고 하면서 아무것도 나는 그런 걸 느낄 수가 없어. 모양만 봐. 손으로 뭐 자, 아무튼 말이 통했어. 더 이상 말 진행시키면 이게 어려워질 것 같아. 과 7대. 그 여태까지 이렇게 쭉 내려온 거가 7대인가 봐. 7대를 넘어서 이걸 따랐다. 그리고 천재는 오랫동안 그 무역 뭐 개혁이 없을 것이다. 혁이라고 하는 거는 가죽이라는 거가 껍질 벗긴 거가 가죽이죠. 껍질 벗겨서 살하고 분리시켜서 말린 게 가죽이라고. 맞가서 뒤집잖아. 그래서 이거 개혁 뭐 이렇게 쓰는 거예요. 혁자 자체가 그런 혁명 뭐 이게 딱 살하고 붙어 있으면 이게 그러니까 분리식. 그래서 참 한자를 알면 알수록 재밌다. 뜻이 분명해져. 지금 내가 꼬막 설명해 주니까 재밌게 한번 해. 됐어. 아우 우리 통했어. 정태 박자. 그래서 진실로 밝게 넓게 열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게 내려오면서 개혁 없이 쭉 이렇게 썼단 말이죠. 이걸 균, 기문 그 글들이 고르고 또 총 육서지 요점 육서는 뭐 서예 이렇게 조자법에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야. 상형지사, 뭐 형성, 회의, 전주, 가차 이런 글씨를 갖추어야지 될 거야. 그런 것들을 거느렸고 스님 거느리고 지기사 그 일을 가리키며 롱 팔체 팔체는 그때 진나라 때 팔체가 있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 위에 쭉 이렇게 그 기암을 롱 통털었다. 그러니까 이 속에 그 사람들은 다 갖췄단 말이죠. 능발 그래서 능이 발 전주 전서하고 주문이야. 전서하고 주문 저게 다 넓게 보면 대전이지. 대전인데 전서 주문 법무 아주 번거롭고 무성한 이러한
이러한 것 해서 전서 주문 이런 것을 뽑을 수 있고 또 해서 이걸 해서라고 해야 되는지 해서 아무튼 그 법도를 얘기하는 거야. 진서 이런 것을 그 중밀 아주 그 중하고 긴밀한 데서 그 옮겼다. 잘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을 이 사람은 친 거야. 내가 그래가지고 그 뒤에까지 학자 선능 구체 그 규자 한능 기문 타약 탐묘 측심 진형 득세 연화 낙지 장동 풍채 대자 비동 욕비 응의 신화지 소위 비인쇄지 소학 유 장류도 종 원상 왕국은 기 이거는 그 하고서 쭉 이 사람들을 설명하고 제일 끝에 마무리를 이런 식으로 지은 거예요. 그 사람들. 그래서 학자 배우는 사람들이 그 전체를 갖출 수 있음이 선자 드물고. 그러니까 그 사람 못 따라가는 거지, 그렇지? 전체를 갖출 수 있는데 드물고. 또 엿보는 자, 엿보는 자는 그 문은 문호야. 그 문을 얻기가 어렵다. 그런 사람이 돼야지 되지, 그렇지? 그럼 엿본다고 뭐 이렇게 배운다고 그게 되는 것은 꼭 아니야. 그렇게 되기 어렵지. 대가는 대가. 그리고 이거 나도 참 옛날에 그런 말을 들었는데 그 말 참 재미있는데 지금 생각해도 의미가 있다고 봐. 무슨 말이냐면 대가를 대가를 봐야지만 글씨가 는다. 배우지 않아. 그 말 이해가 돼요? 네. 보는 만큼 안다, 아는 만큼 본다. 근데 대가 걸 그냥 봐가지고 아니 대가를 그 사람을 보기만 해도 글씨가 는다는 거라.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전혀 뭐 말도 안 하고 안 가르치고 했어도 그 사람만 봐도 글씨가 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사람들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만약 그 사람이 이렇게 오늘 이렇게 그래서 언젠가 한번 안혜준 선생님도 우리 여기서 강연을 한번 부탁해가지고 한 적이 있었던가? 같이 이렇게 그런 식사도 하고 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전적인 좀 해달라고 같이 뭐 얘기하고. 근데 그런 거 한 번 이렇게 그런 거 경험하고 저렇게 하고 나면요 상당히 달라. 나도 글쎄 한참 뭐 저렇게 하고 그럴 때 어떤 때 일준 선생님, 여초 선생님 그때 그런 분들 한 번 이렇게 또 설날에 뭐 시간이라도 뭐 하니까 그분들 한 번 가서 뵙고 오면은 글씨 배운 거 아니잖아. 그치? 달라. 느낌은. 그래서 역시 큰 걸 봐야 돼. 큰 걸 볼 수 있어요. 아마 한글 쓴 사람도 그 이철정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분 뵌 사람하고 안 뵌 사람하고는 달라. 안 뵌 사람은 아마 봉창 긁는 소리 많이 한다. 달라. 약 탐묘 약 탐묘 묘함을 탐구하고 또 기품을 그 헤아려서 진형 형체를 다하고 필세를 그 얻은다. 연화 아주 그 연기꽃이 꽃이 낙지 종에 떨어져서 잠동 움직이려고 할 때 움직일 때 그 풍채가 대자 글씨를 그 띠로 하면서 욕빛 날려고 하니 의 신화 신이 그 화 변화한
그런 경지에 소위 하는 바처럼 의심스럽다. 그러니 비인쇄지 소화, 인쇄, 세상 사람이 배울 수 있는 바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 굉장히 높인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이 장리도 아무튼 장지, 종려, 왕유지 그 사람들이다. 이 세 사람. 그래서 내가 꼭 하나씩 들었었어요. 이렇게 그 상중하에서 상지상, 중지상 그렇게 한번 들어봤다고. 그러니까 이거 뭐 그냥 사람 이름이야. 그러니까 장처, 과교덕, 뭐 이덕성, 최실, 우부인, 우사경, 뭐 이십, 뭐 유의, 사한, 왕면, 그 한연, 양은, 왕승덕, 국민지, 은균. 이 우의 15사람은 중지상이야. 중의 상이라고. 중지상은 또 뭐라고 그랬는지. 옛날에는 내가 이런 게막 한문이 어렵고 막 그러니까 볼 엄두가 안 났죠. 그리고 저거 몰라도 되고 남의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런 것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죄송한 얘기지만 내 공부 방법이 굉장히 옳았다는 생각을 참 내가 많이 해. 그 길이 내가 국전 74년에 그 국전 되고 제일 먼저 그 한 일이 뭐냐면 민추에서 공부한 거야. 민추는 저 국역 연수도 야 한문 배우는 거야. 민정문화 추진을 거야. 그걸 민추라고 해. 그래서 내가 거기 이기니까 꽤 고참이죠. 거의 뭐 아무튼 왜 그때 그런 생각을 했냐면 앞으로 내가 이렇게 글을 알고 글을 봐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분을 한참 생각을 해봤었어. 정인보 선생. 정인보 선 그러니까 저 시험생 가면은 그 앞에 이렇게 정인보 선생님 한문으로 쓴 족자가 있어. 이렇게 유리의 족자.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 근데 아무튼 글씨가 좀 그렇더라. 그래서 나 저분이 뭔가 그리고 또 왜 보면 그 일중 선생님 거기도 왜 정업사 그것도 좀 정인보 선생님 하시는 거고 그 정인보 선생님이 그걸 번역하고 그때 일중 그때 저 20대 좀 약간의 나이가 그러니까 자료 와서 이거 좀 쓰게 그렇게 돼서 그게 만들어진 거. 근데 내가 볼 때는 그게 대표작이야. 왜냐면 모든 책은 어떻든 간에 그걸 떠나가지고 그분은 한글학자야. 정인보 선생님. 근데 사람들은 한학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때 그것을 느낀 거예요. 맞아. 한학자가 아니라 한글학자가 되려고 하면 한학자가 돼야지 한글학자가 되지. 말장난이니까. 1446년에 반포하고 등등 했었을 때 그 기록들이 전부 다 뭘로 돼 있냐. 한문. 그 글을 보지 못하니까 뒤에 한글 있는 것만 보고 오려고 하니까 한글을 제대로 바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제대로 보려면 하면 그러니까 아니 아무튼 올바른 길을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앞으로 길게 이 계통을 공부하고 저기 하려고 하면 제일 시간 많이 걸리는 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그때 한 3년 이빠이 그냥 아주 전념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사람들은 그거 한문 그런 거 배우려니까 그 다음에는 그게 안 되잖아. 나이 들어서 뭘 하려고. 그래서 그게 역시 공부는 쉽게 되는 거는 쉽게 되니까 하지 말고 쉽게 되는 거는 안 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어려운 거 이런 걸 먼저 해야 될 거 이런 것을 먼저 해야지 방법론이라고.
그렇지. 그러면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그게 나니까 나 같은 사람은 끝에 말년에 가면 갈수록 계속 이제 쉬워지면서 모여지는 거야. 근데 나머지 그렇지 않으면은 실탄이 금방 떨어져서 없어. 충전을 좀 못해 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연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방법론이라고 나는. 그래서 내가 이런 걸 읽으니까 좀 이해가 되고 이제 막 그렇더라고. 저 양반 자꾸 쳐다보면서 왜 한번 안 쉬나? 쉽게. 다음. 맞습니다. 그래서 세 분이